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20일입니다. 간밤에는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기준금리는 우리 모두 예상한 대로 동결됐지만 양적 축소죠. QT 규모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예상치 못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돈의 프린터가 다시 가동되는 소리가 저는 들립니다.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요, 궁극적으로 양적 완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양적 완화의 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경제가 강한 미국도 이제 그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를 이번에 QT 규모 축소를 통해서 말을 해준 겁니다. 조만간 시장 심리가 반전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반등을 했고 향후 앞으로 더 좋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간밤의 주요 트윗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데드라고 하는 비트코인 아버지 아주 멋진 대화명을 쓰시네요.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글을 하나 공유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볼까요? 나는 새로운 사람들이나 친척들을 만날 때 비트코인 얘기를 잘 꺼내지 않는다. 이게 이중생활을 하는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지금 매트릭스 밖에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저도 이것과 되게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물가 상승으로 삶이 팍팍해졌다거나 집값이 너무 올라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졌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속으로는 비트코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대신에 맞아요. 진짜 힘드시겠죠. 이렇게 짧게 대답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가치와 잠재력을 알리고 싶은데 아직 주류 사회에서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근데 특히 이제 웃긴 게 뭐냐면 비트코인으로 제가 꾸준히 자산을 쌓아오다 보니까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자산 가격 상승이 다른 사람들만큼 잘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힘들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비싸다라는 건 다 인지를 하나 이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축적하면 확실히 조금 이질감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매트릭스 밖에 있다는 표현이 정말 와닿는다.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 트윗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다음 블랙록 디지털 자산 책임자 비트코인 기관 재택 아직 가격에 반영 안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후 파이낸스인 것 같죠?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뭐라 그랬냐? 비트코인의 기관 투자자 채택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매거진 트위터는 이 발언을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의 새로운 마케팅팀이 등장했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투자 장려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마케터가 나타났다라고 해준 거죠. 결국 단기적인 지금 비트코인 가격 정체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요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의 장기적 가치에 대해서는 아직 강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음을 이걸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전략적 비축 정책 등 호재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현재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 딱 이것 때문에 기관 채택이 아직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 요게 요 트윗을 통해서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블랙록은 현재 465억 달러 규모의 자산 운용액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현물 비트코인 ETF 운용사죠. 블랙록 덕분에 많은 전통 금융기관의 투자자들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나사 자켓을 입고 나와서 팍스뉴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로버트 브리들러브라고 하는 비트코인 What is Money 팟캐스트를 유명한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분이 한마디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건데 뭐라고 했나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반 기업의 유일한 차이점은 미국이 돈의 프린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미국이 손실을 입으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그 손실을 전가하기 위해 돈을 찍어낼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브리드러브의 발언입니다. 머스크는 뭐라 그랬냐? 머스크는 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을 한번 기업이라고 생각해보자. 이 기업은 과도한 지출과 부패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이라는 배는 침몰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요, 정부의 부정과 횡령이 너무 심해 미국이 매년 2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 부채가 너무 높아져 이자 지급만으로도 군사 예산을 초과한다. 천조국인 미국의 국방 예산을 초과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브리드러브의 지적처럼요, 일반 기업은 미국 정부와는 달리 위기 상황에서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순 없죠.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화폐 발행 시스템에 간접적으로 의존을 다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니까 정확히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매년 경험을 하는데 이 매년마다 연초만 되면 기업들에 쏟아지는 엄청나게 많은 각종 지원 사업 예산과 R&D 보조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사업에만 계속 신청을 해서 매년 수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따내고 실질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지 않으면서 수년간 연명하는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 좀비 기업이죠. 적자, 매년 적자인데 살아남는 거죠. 왜냐면 정부 지원금으로 수억씩 타내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브로커 해주는, 이런 거를 정부 지원금을 타내게끔 도와주는 브로커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허 따게 해주고, 특허 쉽게 많이 따게 해주고, 그걸로 가점 얻어서 정부 지원금 따내고, 이렇게 사업을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브로커들도 있더라고요. 저 강남 가면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지 않고요. 이런 걸 지켜보면 사실상 진짜 많은 기업들이 이미 정부의 돈의 프린터에 중독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화폐 발행 능력은요, 단지 정부 자체를 유지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 전반의 다양한 영역으로 공짜 돈이 흘러들어가게 해서 사회를 부패하게 하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가치 창출보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왜곡된 경제 구조를 초래한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아주 만연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런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0만 달러 도달시 지금을 돌아보며 왜 모두가 매수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할 것이라는 비트와이즈의 대표 헌터 호슬리의 트윗입니다. 호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2025년 3월을 돌아보며 왜 그때 우리가 매수하지 않았지? 이렇게 의아해할 거다. 상황이 너무나도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에 어떤 인터뷰에서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의 보 하인스 사무총장, 이 사진에 아주 까맣게 광이 나는 구두와 파란 코발트 색깔 정장을 차려입고 다리를 딱 꼬고 있는 이분이 보 하인스입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아주 요직을 차지하고 있네요. 이분이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전략적 비축을 위해 비트코인을 조만간 추가로 확보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전망이 굉장히 우세하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제 앞으로 큰 상승이 오기 전에 좋은 매수 기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조정은 항상 먼 훗날 명백한 매수 시점으로 다시 한번 기억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트윗입니다. 독일 1조 유로 신규 부채 발행 위해 헌법 개정한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속보입니다. 독일 의회가 방금 놀라운 1조 유로 규모의 신규 부채를 풀기 위해 헌법을 변경했다라며 대규모 프린트, 더 빅 프린트가 시작됐다라는 칼 맹거의 트윗입니다. 그래서 이 로이터 뉴스 헤드라인을 공유한 건데 뭐라고 돼 있냐면 독일 의회 동맹국들의 환호 속에 메르츠의 지출 급증한 승인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일은 전통적으로 재정 보수주의를 고수해온 국가죠. 근데 최근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자강론 실현을 위해서 지금 헌법상 부채 제한, 즉 채무 브레이크를 수정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대규모 부채 발행이 일어날 거고 이게 일단은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거예요. 당장은 이제 경기 성장 모멘텀이 확보됐다라면서 유로화 가치가 상승하는데 결국 돈이 풀리면 유로화 가치는 하락하니까 돈의 양이 증가하면 자산 인플레가 발생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의 값은 떨어지니까 유로화 가치 하락은 앞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같은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될 것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독일의 부채 채무 브레이크 없애는 조치가 글로벌 M2가 다시 무분별하게 증가하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촉발 트리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산 인플레가 발생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밤에는 3월 FOMC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인 4.3%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올해 이외의 금리 인하 전망 유지했고요.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2.1%에서 1.7%로 하향했고요. 2025년 인플레이션 전망은 2.5%에서 2.7%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QT 속도를 대폭 완화했는데요. 월 250억 달러 규모에서 5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떤 게 있었나 볼까요? 일단은 추가적인 명확성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시기다 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일이다. 트랜지토리라는 말을 다시 썼습니다. 이 2021년, 2022년에 인플레이션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우려하니까 인플레이션 트랜지토리다 라고 많이 얘기했었죠.
그 단어가 다시 나왔다라는 게 조금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관세 인플레이션의 경우 우리의 조치 없이도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이를 그냥 간과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대요. 그래서 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시장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나 볼까요?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1.3% 상승해서 현재 86,266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하겠다는 경로를 그대로 유지한 거 이게 굉장히 시장이 훈풍을 불어다 준 것 같습니다.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높였기 때문에 사실 우려가 되게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긴다라는 거죠.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도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라고 시장은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예상과 같은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안도 랠리로 이어지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이구나, 지금 현재 시장이 바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92% 상승, S&P 500 지수 1.08% 상승, 나스닥은 1.41% 상승해서 17,750선까지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2024년 7월 31일 이후 최고의 FOMC 결정의 상승세라고 하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2024년 3월 20일 이후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일간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안도 랠리가 꽤 준비하고 있는 그 자금이 있었다. 안도 랠리를 기다리는 자금이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은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면 대응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파월 의장이 발언한 거, 그 이후 더 시장 상승세가 강화됐대요. 인플레이션 충격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면 정책을 긴축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라는 발언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양적 완화를 또 천명을 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QT 축소까지 얹어지는 바람에 이 시장에서는 반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확실한 거시경제 환경에서 약간의 명확성을 제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채금리는요, 채권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의 최신 경제 전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국채 가격이 오르는 거죠. 기준이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4.28%에서 4.25%로 하락해서 이 채권 시장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잘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의 최악의 상황은 올해로 제한되고 가격 상승은 그 이후 더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이 국채 트레이더 사이에서 국채금리 하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달러 보겠습니다. 연준의 양적 긴축 속도 완화 이후 발표 이후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원래 계속 달러 가치가 올라가다가 이 양적 긴축 QT 속도 완화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바로 약세로 전환됐대요.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하고 GDP 성장 전망 하향 조정하고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 조정할 때까지만 해도 달러가 올라갔는데, 그러나 4월부터 이제 월간 미 국채 상환 한도를 현행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축소한다는 결정, 다소 놀라운 요소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채금리 하락하고 달러 지수가 상승폭을 축소해서 달러는 엔화 대비 0.3% 약세 띄고 지금 거래된다고 합니다. 금값은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금값 상승세는 지속됐습니다. 금 선물이 0.3% 상승해서 온스당 3,049달러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전망 그리고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커졌다. 이거는 여전히 FOMC 결과 발표의 팩트이기 때문에 금값에는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결국 분석가들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결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풀리니까 이 금값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고요. 역시 최근에 금값 상승의 주요 동력이 안전자산 수요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가 끝나면 아무래도 금 가격은 조금 주춤해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양적 완화 기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것이 금값에 또 좋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또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금값을 앞으로 밀어올릴 요소는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밈 보겠습니다. 연준의 진짜 마음까지 거 돈 좀 더 찍어내면 안 돼? 라는 밈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여기 반지의 제왕 빌보 베긴스가 이 장면이죠. 나와 있죠. 뭐라고 하냐면 After all, why not? 결국 까짓 거 왜 안 돼? Why shouldn't we print more money? 까짓 거 돈 좀 더 찍어내면 안 되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칼 맹거가 뭐라고 하나요? 제롬 파월의 FOMC 요약,
그래서 어제 밤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 제롬 파월의 회의 결과 발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다. 까짓 거 나 돈 좀 더 찍어내면 안 되냐?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회의에서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 억제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려는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이게 보였어요. 특히 연준이 금리는 동결하면서도 양적 긴축, QT 속도는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대폭 축소한 결정이 이러한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FOMC 한마디 요약, 까짓거 나도 이제 돈 좀 시원하게 찍어내보자 라고 했다는 점 알고 우리가 앞으로 비트코인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2025년 3월 20일 데일리 비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재밌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내일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